안녕하세요. 성혜스님입니다. 벌써 다이어트 7주차입니다. 오늘은 스님은 고기를 먹어도 되나를 알아보고 다이어트 중단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첫째, 노자, 둘째, 석가모니 부처님, 셋째, 공자, 넷째, 소크라테스, 다섯째, 예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자, 도교를 창시하신 분, 도덕경을 지으신 분입니다. BC 6세기경 활동하신 분으로 공자가 젊어서 할아버지인 노자를 만났는데 극찬을 하신 분입니다. 석가모니, BC 563년 인도 카필라국 왕자로 태어나시고 BC 483년 열반에 드셨다고 합니다. 80세 사셨습니다. 셋째, 공자, 유교를 창시한 분이시고 BC 521년 출생하시고 BC 479년 사망하셨습니다. 72세 사셨습니다. 중국은 기록 문화가 있어서 정확한 자료입니다. 즉 부처와 공자는 동시대 사람으로 보시고 노자는 6세기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소크라테스, 요즘 나훈아의 형으로 더 유명하시죠. 출생 BC 470년, 사망 BC 399년 71세 사셨습니다. 예수, BC의 약자는 Before Christ, 올해가 2020년이니까 예수 탄생 이후 2020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서양에서 많이 쓰니까 우리나라도 외교와 무역을 위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 순으로 성인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중국의 불교가 전해진 시기는 1세기경이랍니다. 즉 예수 탄생 이후 1년부터 100년 사이에 중국에 전해졌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마테오 리치, 이탈리아 예수의 포교사로 1552년부터 1610년까지 살은 과학기술 모든 면에서 뛰어났던 분이 승복을 입고 생활하다 보니 중국이 도교 국가라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도교의 복장으로 포교를 했답니다. 불교에서 저렇게 포교한 사람이 있습니까? 절은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스님들은 고기를 먹어도 되나? 예, 먹어도 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음식이 춘다라는 주인이 올린 돼지고기였습니다. 부처님 시대에는 하루에 한 끼 점심을 탁발해서 먹는데 신도들이 제일 좋은 음식을 주다 보니 고기도 있었답니다. 탁발해서 먹는데 주는 대로 먹어야지 골라 먹으면 안 되죠.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니 유교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향이 비슷한 도교의 글을 밑에서 포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교의 수행자를 도사라고 합니다. 이 분들이 고기를 안 먹고 오신채라고 파, 마늘, 부추, 달래, 흥거를 안 먹었습니다. 도교 사원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수행하는 스님들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부터 고기와 마늘, 파 등 오신채를 안 먹었습니다. 불교는 수행을 통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교리입니다. 황제와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한다. 대승불교라 칭하고 인도, 동남아 불교를 소승불교라 하고 포교를 했습니다. 도교는 방대하게 우리 사상에 들어왔습니다. 태극, 을무양오행, 팔괘, 단전오후, 기공, 부적, 점, 사주팔자, 한의학도 도교의 사상으로 봐야 됩니다. 용왕, 산심, 칠성림, 독성림도 노자 전에도 있었는데 도교가 흡수했습니다. 우리나라 태극기도 도교의 태극과 팔괘를 그린 것입니다. 저는 노자가 공자보다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교의 제사 양식도 받아들인 지금으로 말하면 스텔스 전투기와 같은 불교를 스님들이 유학 가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절에 산신가, 칠성가, 독성림을 모신 이유이죠. 우리나라 불교는 도교, 유교, 인간신앙까지 합쳐진 불교라고 보면 됩니다. 사찰 식단은 전부 야채고 젓갈, 파, 마늘, 부추, 양파, 달래 안 씁니다. 그러니 먹어도 허기가 집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밥, 국수 등 면을 많이 먹습니다. 사찰은 국수 종류는 특식에 해당됩니다. 선원서 참선할 때 점심 공양 후 등산을 매일 1시간 하는데 일반인들 길을 따라가면 머리가 아픕니다. 몸에서 고기 냄새와 파 냄새가 지독하게 납니다. 그래서 토,
일요일은 사람이 안 다니는 등산로로 다닙니다. 일반인들은 육류와 생선, 파만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만 우리는 먹으려면 돈 주고 사 먹어야 됩니다. 스님들이 고기를 먹는다 해도 1, 2개월에 한두 번 정도 먹습니다. 그래봐야 1년에 12번 정도 됩니다. 전혀 안 먹는 스님도 많습니다. 스님들 고기 먹는다고 흉보지 마세요. 다 같은 음식입니다. 제가 20년 전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식당에서 냉면을 먹는데 계란 반쪽이 냉면 위에 나오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슬쩍슬쩍 보더라고요. 먹나 안 먹나 그러고요. 이거 삶은 계란 반쪽 먹고서 땡중 소리 듣겠다는 생각이 들어 살짝 건져내고 먹은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프리카 봉사 1년 나갔을 때 외부 출장 가면 매일 야채 없이 염소 고기만 먹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그게 제일 싼 음식이었습니다. 현지 음식은 우리는 못 먹습니다. 탄자니아는 더워서 야채가 자랄 수가 없어 수입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비싸지요. 그 상황에 인연 따라 음식도 먹으면 됩니다. 산의 골짜기만 보지 마시고 멀리서 산 전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인과 도인은 가까이서는 알아볼 수 없답니다. 다른 사람 단점에 대해서 혹독해하지 마시고 나의 단점에 대해서 혹독해야 됩니다. 우리는 남의 단점까지 신경 쓸 정도로 인자하고 자비롭지 못합니다. 남은 생이 얼마인데 그럴 시간이 있다면 자기의 단점도 고치고 직장과 가정과 부모, 형제, 이웃에 관심 가져주세요. 스님들이 육류를 안 먹다 보니 습관이 돼서 채식을 좋아합니다. 먹을 기회가 돼도 많이 못 먹습니다. 몸이 약하고 고된 수련 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는 잠시 미뤘습니다. 살을 빼니까 몸의 저항력이 약해져서 감기를 걸렸더니 코로나 걸린 줄 알고 다들 걱정을 심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저를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단했습니다. 시국이 이렇다 보니 몸의 저항력을 키워 코로나 감염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몸의 저항력을 키우는 데는 마늘만큼 좋은 게 없답니다. 말라리아 안 걸리려면 마늘 먹으면 된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몇 끼마다 마늘장아찌 3개씩 먹었습니다. 말라리아 약에서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제약회사도 있다잖아요. 다음 주는 노자, 부처,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의 사후 인간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시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